자, 계속해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자,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고, 다들 불안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과 어떤 그 약간 좀 걱정되는 그런 우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지켜봤는데, 그러나 참 그 마음이 다 좀 부서지는 그런 체험을 오늘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나왔고, 네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형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재판 쭉 나왔는데 이 재판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직위원 재판부가 네. 일부 무죄를 좀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일부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공수처 관련돼 가지고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있느냐, 예. 이 논란이 있을 때 아직 논란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없고 대법원에서 판례도 없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석방을 시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속 취소를 했죠. 그렇죠. 작년 3월에 구속 취소를 해서 석방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 그러면 이번에 공수처 관련돼서 공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공소 기각 판단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작년에 석방한 거, 구속 취소한 거 그거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내란 전단 재판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주당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오히려 직위원 판사에게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장치가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식의 선고를 하든 간에 네. 내란 전단 재판부에 가면 민주당에서 만든 재판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만 전담한 재판부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사건 여기서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이거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혹시나 무죄 내릴 가능성을 얘들은 겁을 먹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고를 하든 간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최고형으로 바뀔 거라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무기징역 또 나중에 내란 전담 재판부 가면요. 이게 검찰이 특검에서 분명히 항소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사형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선고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고를 하든 항소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사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 할 수 있죠. 직위원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역사적인 판결에 소신 있는 판결을 나 정도는 남겨도 괜찮겠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재판이 한덕수 총리에서 23년을 선고했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7년을 선고를 했지만 직위원 판사는 거기에 구속되거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된 재판부로서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장략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형량에는 법에 나와서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죠. 판사가 임의로 재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법 왜곡죄 같은 거 막 지금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도 있겠다. 이게 장략 감경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하여튼 형을 굉장히 낮추는 이런 것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아니야 다를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의 압박에 좀 본인이 못 이겼는지 심지어 부담을 극복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 기대에 어긋난 판단을 해서 좀 굉장히 좀 분노도 있고요. 좀 슬프기도 하고요.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판결 나오자마자 지금 민주당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조차도 얘네들은 안 된다. 사형해야 되는데 무기징역한 건 이거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교란한 거고 유린한 거다. 이러면서 직위원 판사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빨리 입장을 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가 무기징역이 무슨 말이냐 사형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재판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한준호 의원도 이제 SNS 올리면서 잘못됐다. 사형이 아닌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한 이제 선고를 이제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원호라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강력한 후보인데 그 구청장은 무기징역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아주 그만큼 중한 죄를 졌다라는 식의 이제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냈는데 그거 냈다고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이 또 정원을 공격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형 선고가 아닌데 어떻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해가지고
사필 규정이라면서 마치 무기징역 선고된 것만으로도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사형 선고가 아니면은 이거 죄값 치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자를 집중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사형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무효야. 라는 식의 입장을 내고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중에요.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거를 자꾸 이제 규정하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권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재판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단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 수긍하겠습니까? 우리도 너네한테 당한 만큼 우리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해가지고 중죄를 내릴 수 있죠. 중죄 선고를 아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바로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왔을 때 좌파들이 진짜 떨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맞아요. 봤었던 그 MBC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에 진짜 뭐 저는 이제 해고돼서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인사도 안 하고 문자 하나 보내지도 않던 그런 새카만 후배들이 갑자기 인사를 하기 시작하고 눈치 보느라고 처음에 초반 윤석열 정부가 왔을 때요. 그러니까 언론 노조도 자기네들이 해왔던 짓거리들이 있으니까 똑같이 당할까 봐 덜덜 떨었었는데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비웃고 어떻게 보면 언론 노조원들이 그렇게 많이 탈퇴했던 인원들이 다시 다 복구되고 제가 만들었던 제3노조는 거의 유야무야 돼버린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지금 이렇게 또 유죄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얘네들은 이미 학습을 했으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그 권한을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어떤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합체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넘어간다든가 또는 눈치를 보면서 나는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좀 선량한 지도자로 인식을 좀 받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데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요 제대로 역사를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처음부터 방통위원장을 시켰으면은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그럼요. 처음에 갑자기 무슨 뭐 중도를 표방하는지 아니면은 모두 다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뭐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런 분들 물론 다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언론 노조하고 싸웠던 분들 그런 분들을 먼저 등용을 해서 확실하게 방송을 제압하고 그들이 했던 짓을 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정권 처음에 잡게 되면요. 정권 창출을 위해서 싸웠던 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투사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역사를 정리를 바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요. 정권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권도 하나하나 이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뒤에 가면은 이제 작은 과제들밖에 안 남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그때 역사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랬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투사들을 많이 전진 배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잘못된 게 뭐냐면 법무부 장관도 우리가 잘못 임명한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그때 그분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 관련된 문재인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봉권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또 이제 해외 자녀 보낼 때 어떤 관련된 비리라든가 이런 것 등등 원전 폐지 이런 것들 등등 이 관련된 수사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대로 수사 속도 내고 제대로 이제 법원에서 재판 속도 내고 해서 빨리 종결을 지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보수파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을 갖다가 원래 좌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이유는 문재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재인이 보수 우파의 인사들을 유린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단을 해달라는 하면서 그렇게 두 사람을 받아들였던 거였거든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무원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예. 두 분 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부를 만들자,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이제 좋은데 쓰자. 경제, 민생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정권 잡았을 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잡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좌파 정책이라든가 또 좌파들의 모임이라든가 좌파들의 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발본 세곤을 했어야 됩니다. 발본을 세곤해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권이 그 기반으로 해서 힘을 받고 바로 서가지고 정권을 운영하고 그립을 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느슨하게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요. 그게 결국 부활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도 겁을 먹고 빠져있다가 아무 일 없는데라고 다시 결집하면서 모이면서 싸우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다. 지금 이재명 정권 보세요. 지금 정권 잡자마자 3특검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조지잖아요. 전부 다 잡아들이고 뭐 적폐청산한다고 온갖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 다 그렇죠. 조지고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정리했었죠. 예. 근데 이재명 정권도 3특검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잡아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사도 압수수색하고 의원들도 예. 압수수색하고 체포해가지고 영장 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살분하게 신속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 청산을 우리가 바로 못했다. 그게 정말 큰 패착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민주당은 다 기억하고서 우파는 만만해 하면서 지금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메시지 내긴 냈습니다. 메시지 짧게 냈는데요. 예.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메시지 냈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입장을 이렇습니다. 예.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들어본다. 그러니까 당내에 여러 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사과하자, 절연하자 아니면은 장동혁 대표 믿고 가자. 물론 장동혁 대표 믿고 가자 훨씬 많긴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좀 취합하는 과정 또 있을 거고요. 네네. 또 하나가 보는 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윤석열 다 같이 사과하자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이제 1심 선고 나면 사과하자. 예. 사과를 하시면은 이게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미래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결속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오늘 저녁에 어떤 입장이 메시지가 나올지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이제 윤곽근 변호사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입장을 낸 거 보니까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증거라든가 증언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인정하고 또는 이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윤곽근 변호사는 항소를 할지 말지도 고민 중이다. 답이 정해졌으니까 항소하기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왜 입장을 바로 안 내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 내용과 그 수위를 보고 장동혁 대표가 결을 맞춰서 하려고 입장을 내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한 사람 누군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메신저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하에 따라 가지고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내일 아침에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내일 아침에 어떤 이제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그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절윤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 얘기했었죠.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낸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절윤을 하게 되면 의미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짜놓은 네네. 판에 예. 민주당이 짜놓은 덫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윤어게인이라는 그 프레임에 원래는 윤어게인의 그 이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을 지키자는 의미였는데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왜곡돼 가지고 마치 극우
뭐 대화가 되지 않는 극우 세력인 것처럼 이게 약간 규정되고 왜곡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짜여진 판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입장을 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입장을 내든 간에 거기에 시비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흠집을 잡아가지고 사과를 할 때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사과를 왜 이전해? 라고 할 것이고 또 사과를 했으면 아니 알면서 왜 사과할 일을 왜 했느냐 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또 사과 내용에 대해서도 따질 거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물면서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 간에 그 자기들 짜놓은 그 덫 안에서 예, 가둬가지고 국민의힘을 완전히 늪에 빠지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인 게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야 돼요. 저쪽에 짜놓은 판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예 우리 국민의힘이 짜놓은 판을 만들기 위해서 장조혁 대표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는 거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을 지금 이제 오늘 선고 나온 걸로 계기를 삼아가지고 내일 메시지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참 그 장동혁 대표한테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그 네가 정치를 얼마나 알아 그러면서 이제 좀 건방지다 그런 말씀을 혹시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세상에 진리가 되는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량의 법칙이라는 건데 운동량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보다도요 속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질량은 비례해서 높아지지만 속도는 제곱이거든요. 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제곱으로 이렇게 높아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나오는 어떤 메시지의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 방향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진심이나 뭐 단식을 할 때나 필리버스터나 메시지 내는 거 내용 자체는 다 좋습니다. 근데 행동하시는 데까지 그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건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거? 아니 오늘 같은 경우도 무기징역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다 돼 있었는데 왜 빨리 안 나오는지 제가 좀 되게 답답하거든요. 당연히 누가 충청도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청도 그것도 아니,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 분이신데 충청도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뭐 영향 조금 개인적으로 예,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있을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 이런 분들 있는 것 같아요. 판사 출신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빠르게 하게 되면 그 빠른 과정 속에서 좀 에러라든가 실수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판사 생활하면서 정확한 거, 명확한 거, 그리고 근거도 확실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찾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대신에 한번 딱 결단 내리면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면 가죠. 예. 그거는 진짜 지난번에 사법개혁 반대하실 때 사법개혁을 반대할 때 필리버스터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록 세워 24시간 최고 기록 세웠지 그런 않습니까? 진정성은 다 그러니까요. 이해된다니까. 단식도 그렇고 질량은 좋은데 자리도 걸면서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그런다니까. 자리도 걸면서 당 대표 예. 의원직 자리가 걸면서 승부수 띄우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도 사실 지금부터 몇 시간 지나면 내일 되는 건데 내일 아마 승부수를 띄우는 강한 메시지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저도 다시 대변인씨 물어봤어요. 오늘 예. 어떤 메시지 혹시 내실 건지 예상이 되냐 했더니 이제 당에서 하는 말이 대변인들은 당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마라. 좀 발언을 자제해달라. 당 대표가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 중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이준호 대변인을 다 거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옆에서 보기엔 참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낼까? 밖에서 이 추위에 저 그냥 태극기 흔들면서 떨려고 하루 종일 윤석열 윤호계 외쳤던 저분들을 생각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말씀을 메시지를 하고 뭔가 희망찬 우리는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양무도한 사법마저도 이제 질서마도 흔들고 있는 이 정부 그리고 이 어떤 민주당과 이 반 대한민국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답답한 마음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댓글창에서 청기백기님 또 그리고 테라스가든님 후원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지방선거 코앞에 놔두고 제가 설 연휴 동안 이제 국민의힘 관련 뉴스를 이제 보니까 당명 바꾼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 간판에다가 거기다 무슨 이상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싹 그 당명을 네. 지워버리는 그런 네. 해놨던데 예. 뭐 그런 퍼포먼스 자체는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명 바꾸겠다고 했으면 빨리 좀 그것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일단 뭐 이미 보도도 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 이 관심 많으신데요. 예. 일단 자유하고 공화 예. 이 두 단어가 들어가는 당명이 좀 유력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색깔은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 이번에 선거가 곧 이제 있을 건데 예. 선거 직전에 색깔을 바꾸게 되면은 이게 유권자한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또 색깔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빨간색으로 자유한국당 때부터 쭉 갔으니까 그렇죠. 예. 가야죠. 예, 빨간색 그대로 가는 예, 것 예. 같고 이제 이름은 이제 자유하고 공화당 중에서 저 두 개 자유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유공화당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자유민주당 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냥 공화당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쨌든 좀 하여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빨리 당명을 좀 결정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판결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선거 모드로 빨리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거 모드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대외적으로 잘 쉽게 드러나는 게 당명을 바꾸면서 앞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제가 왜 당명을 이렇게 빨리 바꿔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뭐 한번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뭐 한번 출마해 보시겠습니까 하고 컨택이 와가지고 제가 선거에 뛰어든 적이 한번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명함을 파서 명함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큰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명이 결정이 안 되니까 명함도 못 파는 거예요, 이분들이. 명함이 못 나오니까 이 명함 뽑았다가 당명이 바뀌면 다시 또 생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플래카드 하나를 거는 것도 국민의힘 걸었다가 새로운 당명 나오면 또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진짜 빨리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느립니다. 그게 진짜 오늘 결국에 또 속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답답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뭐 죄송합니다. 빨리 그 말 말씀 맞아요. 저도 선거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 당에서 엠블렘이 빨리 안 나오면 로고가 빨리 안 나오면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면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소량으로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대량으로 찍으면 나중에 다 폐기될 수도 있으니까는 소량으로 계속 여러 번 찍어야 되면 제때 또 명함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예. 현수막도 또 비용이 몇 배로 또 들기도 하고. 명함을 뭐 1, 200장 찍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단위가 다릅니다. 10,000장씩 찍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이렇게 좀 지연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답답한 거는 공천관리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희 위원장으로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위원도 오늘 결정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뽑는 거는 굉장히 잘 뽑으시는데 네네네. 그다음에 빨리빨리 쭉쭉쭉 진행되지 않고 저는 설 전에 다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겨우 공천관리위원 10명이 위원 10명이 나왔죠. 어떤 예. 분들이 되셨나요? 윤영근 변호사가 일단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분이고요. 그 당협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 여성과 청년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랬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청년분들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30대 초반도 있고요. 여성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분들 좀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장동희 대표가 얘기했던 청년 의무 공천제를 공관위 위원을 통해서도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를 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청년들 한 절반 정도가 청년인 거예요. 10명 중에서 5명 정도가 청년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여성이 6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좀 공천하지 않을까 하는 그 의지가 공관위 위원 구성을 통해서 아마 알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정현 의원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이분 원래 태생은 호남입니다. 예. 호남인데 이제 순천분이시죠. 예. 근데 순천분이시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와가지고 보수 이제 정당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뼛속깊이 새기고 계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이정현 의원이 온다 그러면 공천 과정이 굉장히 좀 당성을 따지는 이제 공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천의 외부 개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이정현 위원장을 보면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재판 결과 나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고 힘 빠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이런 미친 개한테 물리는 게 뭐 한두 번입니까? 많이 물려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다 툭툭 털고 일어났고요. 넘어져도 그 땅을 디디고 다시 일어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요, 사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겪어야 했던 건국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공산주의를 갖다 지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몇몇 분들이 잘 뭉쳐가지고 대한민국 건국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만 딱 좀 지키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점점 계몽된 청년들도 많고 2030이 좀 깨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대한민국이 비전이 없어 뭐 다 망했어 다 뺏겼어 이러지 마시고요.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셨는데 그 후에고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보수 우파의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죠. 예, 우리 강하게 한번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듣고 국민의힘이 자꾸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을 이렇게 뒤에서 체근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그 충정도 사나이가 좀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강제로 끌고서라도 빨리빨리 좀 이번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는 발판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 방금 이제 메시지를 냈는가 봐요. 제가 잠깐 웬만하면 한동훈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나요? 윤석열 노선을 추정해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어 방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소수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추대달라, 자기를 복당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도부를 바꿔라. 그럼 내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 같아요. 자, 한동훈 전 대표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도 되고 비대위원장 되고 결국은 당 대표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이끌 때 그때 우리 당의 성적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선거 완패했습니다. 당 지지율 높았습니까? 당 지지율 낮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당은요, 역대 어느 때보다 당원이 많이 가입된 110만이 넘는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도요, 물론 여러 업체마다 다르지만은 리얼미터 기준을 따르면은 오차 범위 내 한 자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당 지지율을 올린 지도부가 장동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보다 못하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압도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데 아직도 본인이 여론조작,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계받은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선동하면서 우리 당원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받은 거 이거를 또다시 정치적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 정말 천벌받을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뭐 어떻게 보면은 명백한 내란 범죄라고 규정한 게 이게 딱 맞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씨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인데 그 몸을 갖다가 몸통을 갖다가 부인하는 바람에 당신조차도 그 존재감을 부인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 그걸 왜 모르는지 그 똑똑한 머리로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는지 정치는 진짜 백치구나라는 그런 생각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한동훈은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요. 웬만하면 저희 패널마이크 시청자분들의 그 귀나 그 눈을 한동훈으로 보여주십시오.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네. 저희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 그냥 나와서 그냥 입을 떠들고 있는 사람 참,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요.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재판 결과.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서 지방선거를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청기백기님께서 뭐 한동훈이야말로 엔추파도스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요즘 그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엔추파도스라는 그 말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하도 많이 쓰셔가지고 2015년에 최시현 씨가 썼던 그런 말인데 그걸 너무 또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 엔추파도스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갖다가 막 모함하고 쳐내고 새로운 걸 만들겠다. 나라 망하는 길이라는 것도 좀 조심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어를 쓰고 그걸 갖다 퍼뜨리는 그런 전략을 쓸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그게 혹시 역공은 아닌지 그 안에 이제 분탕은 없는 것인지 조심하면서 사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이준우 대변인도 또 펜앤마이크도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